2021년 7월 1일 목요일 매매일지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거래한 종목이 많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코덱스 200 종목이고요. 요거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, 요거는 이제 뭐 꼭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요거 매수했고요. 그리고 펄어비스 매도했고, 리노공업 매도하고 또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제일바이오 그 매도 손절 처리했고요. 더전 비주온 요거는 이제 매수했습니다. 잘못 나왔네요. 더전 비주온은 지금 매수. 그리고 녹십자 랩셀 요거는 이제 매수했고, 이제 물타기 용도로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TCC 스틸 요건 매수했고요. 종근당 바이오 이 종목도 물타기용으로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거래 만도는 거래했네요. 만도는 이제 스윙 종목으로 거래를 했는데 여기 아마 캡처는 안 해놓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7월 첫째 날인데 그 특이사항으로 보면 그 이제 현재 물려있던 종목들의 어떤 포지션을 좀 정리한 종목이 두 개 있습니다. 손실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뜻은 이제 현재 물린 상태지만 이제 추세가 살아나는 걸로 보여서 이제 기존에 물린 거는 무시하고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는 그걸 말하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만 이제 그 물타는 거래를 구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로 이제 포지션 정리한 종목은 더존 비주온이라는 종목이고, 더존 비주온은 이제 예전에 그 매수해서 물려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, 이렇게 매수했던 종목이 쭉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요 구간을 그냥 무시하고 물려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그냥 판단하고 여기서 상승 추세를 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고요. 녹십자 랩셀도 기존에 이제 거래했던 게 쭉 이렇게 고점에 사서 쭉 이렇게 물려왔는데, 사실 이때 탈출 기회들이 꽤 많이 있었네요.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결국은 요 마지막쯤에서 지금 이제 물타기를 들어갔습니다. 거래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코덱스 200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. 현재 이제 주문을 넣었는데 이게 체결이 되려면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해야 이게 체결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주가가 생각만큼 많이 빠지지 않아서 이제 그 체결이 안 됐고요. 그래서 매수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현재 이제 4,300원대부터 4,100원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할 계획이고요. 이 그 코덱스 200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각 주문별 2%로 잡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매수 계획대로 이렇게 쭉 매수하되 뭐 그 각 주문마다 매수한 평균 단가에서 플러스 2%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매도 처리하고 또 다시 또 매수를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매매 리뷰를 요약해보면 이제 매수 당일 오늘이죠. 7월 1일 코덱스 200 현재가는 이제 43,750원이고 코스피 지수는 3,288포인트입니다. 코덱스 200 1배짜리는 거의 뭐 지수랑 그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 가격과 코스피 지수 3,288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삼고 그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 주문 매수 계획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5%까지 하락한다 라고 예상하고 그 시나리오로 이제 주문을 넣을 거고요. 코스피 지수가 이제 현재가에서 마이너스 5% 하락하면 이제 3,123포인트까지 매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다만 이제 그렇게 하락하는데 매수하고, 다만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추가로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그 코스피는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짰고요. 코스피 추가 상승이 뭐 한 10%까지 앞으로 더 가능하다고 이런 예상들이 있어서
코스피 추가 상승에 이제 베팅하는 그 목적으로 코덱스 200 상품을 분할 매수하고 주문건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하는데 요거는 뭐 처음 하는 거라 테스트 해보는 겸 이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거랑 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.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요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. 요 현재 매매 수익률은 플러스 0.44% 수익이 나고 있고, 목표 수익률은 그 앞서 봤던 것처럼 각 주문별 플러스 2%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최초 매수 일자는 이제 2021년 6월 30일부터 매수를 했고요. 매수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고, 벌써 이제 두 개가 이제 체결이 30일 그리고 1일 날 이렇게 됐는데, 이렇게 체결이 된다는 말인즉슨 저는 이제 하락에 베팅한 거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다,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고요. 조금 상승하다가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매수가 여기까지 되고, 요 매수된 것들이 이제 다시 또 반등할 때 아마 그 좀 익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뭐 이제 코덱스 인버스 그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, 이 종목 인버스 종목은 사실 좀 위험한 게, 한번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쭉 가게 되면 이게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. 그리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뭐 전 저점에서 그 쭉 무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계속 물려 있는 상태로 됩니다. 아니면 뭐 손절을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손절 또한 쉽지가 않죠. 그래서인지 이제 코스닥 이 상품도 예전에 매수를 했는데 2020년 12월쯤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을 예상하고 매수를 했을 텐데 이렇게 쭉 오른 거죠. 계속 쭉 오르니 뭐 어찌 보면 이때 다 손절 처리를 했는데 잘 된 거네요. 뭐 이 이상 가격이 나온 적이 없으니 뭐 이렇게 손절 처리돼서 완료됐는데, 여기서 다시 한번 그 7월 달 하반기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기존과 다른 점은 기존엔 그냥 뭐 분할 매수의 개념도 없고 뭐 특별한 전략 없이 매수했던 반면, 이번에는 이제 분할해서 특정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그리고 이제 제가 코스닥을 현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일종의 해지 전략으로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한번 그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. 인버스 상품 지금 코스닥 인버스 100 그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, 인버스 상품은 이제 분할 매수한 주문 건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지금 시험해보고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하락에 대비하는 뭐 그런 전략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라는 종목이고요. 매매 수익률은 플러스 6.17%,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4%였습니다. 매수 일자는 2021년 2월 8일, 매도 일자는 2021년 6월 1일, 한 뭐 5개월 정도 이렇게 들고 있었네요. 업종은 이제 게임 업종이고요. 관련주로는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이 있습니다. 펄어비스가 상승한 재료는 최근 이제 중국 게임 시장에 판호가 열렸다, 뭐 이런 그 뉴스가 나왔죠. 그래서 이제 판호라는 건 이제 알아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게임 서적 출판물이 이제 중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이제 허가해주는 그 고유 번호 같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게 등록이 돼야만 이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판권 뭐 어찌 보면 뭐 그런 걸 얻었다, 그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정식 그 유통이 가능하다,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.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그 시장이 가격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좀 생각해볼 문제는, 이제 중국과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시진핑 방한에 대한 이슈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온다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도 못 오고 뭐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졌는데, 이번에 한번 방한할 수 있는지
그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시진핑이 방한하면 이제 중국 관련주들, 뭐 화장품주라든지 뭐 뭐 콘텐츠 쪽, 뭐 이런 쪽들, 그리고 뭐 백화점, 뭐 면세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펄어비스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, 펄어비스는 이제 액면 분할을 진행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키움증권을 사용하는데, 키움증권 차트는 수정 주가를 반영해서 보여주는데, 이 매매일지 차트는 수정 일가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요걸 이제 그 수정 주가가 이 차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, 뭐 이렇게 쭉 전에도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, 요 고점에서 이제 물린 거죠. 여기서 아마 2021년 2월 펄어비스가 이때 엄청나게 뭐 주가가 갑자기 또 올랐었던 기억이 있는데, 무슨 이유인지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, 어찌됐든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. 너무 오버슈팅 돼 있었던 거고, 그 후로 이제 쭉 빠졌었죠. 빠지다가 여기서 이제 액면 분할됐기 때문에 가격이 쭉 내려갔는데, 당일 이제 그 파노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나온 이후로 이렇게 눌림, 상승하다 좀 눌림, 상승하다 눌림,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마지막 어찌 보면 7월 1일 날 시세가 많이 나왔고요. 뭐 첫째 날도 거의 상한가 가려다가 말았고 이렇게 됐는데, 마지막 날 이제 7월 1일 날 이렇게 매도했습니다. 저는 뭐 목표 수익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이상 뭐 거래량도 터지고 뭐 이 이상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,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돼서 이제 뭐 펄어비스는 일부 좀 손실 구간이 좀 있었고, 손실 보유 기간도 꽤 길었고, 한 5개월 정도. 그동안 이제 관리를 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. 사실 게임주는 뭐 사이클, 뭐 게임 출시될 때마다 어떤 그 좀 변동성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사실 이제 종목을 좀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대응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좀 종목을 좀 압축해서 좀 이런 그 기간에 대한 그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제 오래 물려있던 종목이 탈출해서 뭐 아주 좋은 그 거래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. 수익금은 이제 살펴보면 수익금이 크진 않고요. 플러스 6.17%에서 이제 25,000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. 뭐 그래도 손실 없이 거래를 마쳤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. 매매 수익률이 오늘 잘못 표시되어 있는데, 매매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 0.1% 마이너스 1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목표 수익률은 이제 플러스 4%이고요. 매수 일자는 2021년 7월 17일 날 처음에 매수를 했던 것 같고, 추가로 이제 2021년 7월 1일 날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. 뭐 그렇게 매수를 했고요. 매도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, 업종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종으로 관련주로는 이제 SFA 반도체, 실리콘웍스, 그리고 이제 DI 뭐 이렇게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반도체 뭐 코스피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피가 추가 상승하려면 웬만한 업종들은 지금 다 올랐고,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 같은 시총 대형주 그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마지막으로 좀 더 올라줘야 코스피 지수를 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,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인지 최근에 그 소재 부품주들, 반도체 관련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그 좀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해 둬야 될 것 같고,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정체돼 있었죠, 많은 기간 동안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또 시간이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리노공업은 이제 2021년 그 7월 1일 날 팔았죠. 오늘 7월 1일 날 이제 매도했죠.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동안 물려 있다가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.
매도했는데 이 사실 전고점의 돌파 그 전에도 이제 전고점 돌파 후에 물려서 여기서 이제 그 돌파 다시 재돌파할 때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게 또 어찌 보면 이제 참 이게 그 전에 요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마음이 들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로 좀 매수를 했고요. 사실 뭐 원만하게 좀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아서 매수는 했는데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. 왜냐하면 리노공업은 사실 뭐 수익을 그렇게 많이 얻지도 못했습니다. 이게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더라고요. 뭐 1%도 안 되게 책정돼 있어서 뭐 지금 뭐 2,000원도 수익이 안 났는데, 그래서 그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리노공업은 이제 매매 수익률을 플러스 5%, 4%로 조정을 했고 지난번에도 고점에 매수해서 물린 경험이 있고, 다만 이번은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제 주가가 좀 원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했고요. 요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만약에 고점에서 그 조정을 받고 하락한다면 이 손절로 대응할 건지 뭐 추가 매수로 대응할 건지 좀 결정을 해서 그 하락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잘 체결이 몇 개 안 된 건 바로 상승을 해서 잘 나가는데, 이게 또 체결이 또 많이 된 것들은 또 좀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죠. 좀 하락하면은 이 뭐 상승은 조금 먹고 하락은 크게 손실 나고 이 손익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입니다.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. 매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17.07%로 이 목표 수익률은 10%였던 것 같은데 손절 처리했습니다. 매수 일자는 2020년 8월 3일, 그리고 매도 일자는 2021년 7월 1일이고요. 최근에 보면 거의 한 1년 정도 그 전 1년간 한 조정을 받던 종목들이 조금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제일바이오는 업종은 이제 제약 업종이고 제약 바이오 쪽이고요. 대표 상품으로는 이제 구충제 계열 그 펜벤다졸 뭐 이런 그 구충제 제품을 뭐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변경 사항이 있었군요. 이렇게 배당 제일바이오. 그래서 이제 이게 수정 주가가 표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감안하고 보면 2002년 뭐 지금부터 1년 전이네요. 8월쯤에 거의 뭐 최고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던 것 같고, 이때 한창 뭐 바이오주도 뜨거웠고 구충제 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. 그래서 이제 최고점에 매수해서 요 조그만한 박스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큰 요 동그라미에서 다행히 분할 매도를 했네요. 이게 아마 너무 고점이고 그 테마에 엮인 종목이다 보니 그때 이제 불안했던 심리가 이 매도 그 마크에서 느껴지네요. 이렇게 기회를 보면서 이렇게 매도를 했고, 다행히 추가로 엄청 빠졌는데 다행히 여기서 앞전에서 이렇게 다 좀 일부 물량을 처리해 놔서 여기서는 뭐 큰 물량이 아니었는데 그냥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1년 만에 거의 뭐 몇 개월 만에 반등인가요? 이렇게 한번 그 상승이 나오길래 바로 그냥 매도해 버렸습니다. 뭐 금액 자체도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더 갖고 있어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뭐 마이너스 17%지만 뭐 한 8,000원 정도 손실 났습니다. 제일바이오에 대한 리뷰를 좀 하면 그 오전에 급등이 나와서 바로 이제 손절 처리를 했고요. 분할로 손절 처리를 그 전에 했던 건 잘한 걸로 평가되고,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달려 마감한 이런 그림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그림이죠. 사실 이제 이런 테마성이 강한 종목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한번 주의 깊게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5번째 거래한 종목은 이제 더존 비지온이라는 종목이고요. 매매 수익률은 현재 매매 수익률은 플러스 0.66%,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2%입니다. 매수 일자는 2021년 7월 1일. 그리고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더존이라는 그 회계 프로그램이 대표 상품인데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 또 스마트워크 근무 또 이런 쪽으로도 그 인프라를 굉장히 뭐 확장하고 있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.
그 재택근무 관련주로는 이제 뭐 알서포트, 링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최근에 이 알서포트라든가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좀 재조명 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예전 그 코로나 때 어떤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그리고 사실 뭐 그때 어느 정도 이제 과열됐던 부분도 있지만, 실제로 이 재택근무나 이제 스마트워크 그 환경은, 그 시장은 좀 확대되고 뭐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좀 재평가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더존 비지오는 이제 예전에도 이제 거래를 좀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.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시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. 다만 한창 주가가 오르다 그 MSCI 지수에 이제 편입된 그 이슈를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주가가 쭉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물려있지 않고 아마 됐던 것 같은데,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여기서 새롭게 매수를 뭐 들어갔습니다. 차트를 봤을 때 뭐 조정 받을 만큼 받은 것 같고,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고요.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들은 몇 개 체결이 안 되고 바로 또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, 뭐 오늘 상황을 좀 봐서 물량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매매 리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예전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,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여섯 번째 종목은 이제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이고, 매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26%에서 마이너스 2.47%로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4%, 매수 일자는 2021년 2월 1일 날 사서 물려 있던 걸 2021년 7월 1일 물타기로 추가 매수했습니다. 업종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고요. 그 혈장 치료제 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.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는 뭐 시노펙스, 그리고 일신 바이오 뭐 이런 종목이 있고요.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아마 얼마나 물려 있는지 보려고 일봉을 캡처한 것 같은데, 녹십자 랩셀 맞죠? 여기서 이제 2021년 2월 초 매수하고 거의 뭐 최고점을 찍고 다시 또 여기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건가요?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네요. 그 이후로 아주 뭐 주가가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쭉 빠졌죠. 뭐 탈출할 기회도 전혀 안 주고, 뭐 물론 여기 뭐 최저점에서 물 탔으면은 탈출할 수 있었겠지만 이 최저점을 알 수가 없죠. 아마 만약에 이걸 뭐 매수한다 그러면 막 이런 데서 막 손이 나갈 겁니다. 막 그렇게 나갈 텐데, 어찌됐든 쭉 빠져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컸고,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오르고 주가도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양새라, 요거는 물려 있었던 종목이지만 포지션을 정리하고 새롭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좀 진입을 했고요. 아까 건 1봉이고 요건 녹십자 랩셀 이제 5분봉인데, 7월 1일 날 요 부분에서 이미 한 6% 정도 올랐던 상태였지만 여기서 그냥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. 다행히도 이제 뭐 거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잘 사진 것 같습니다. 체결 내역을 좀 살펴보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체결이 됐네요. 이 절반 정도 체결된다는 의미가 어찌 보면 이제 눌림이다,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라고 또 봐야 될런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제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물타기로 이제 손실을 복구하는 좀 전략을 테스트하는 중이고요. 상승 중이었지만 이제 눌림목에서 잘 매수된 걸로 보여집니다. 근데 눌림목인지 뭐 추세 하락인지는 지나고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분할 매수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아니고 이제 또 이게 왜 이게 돼 있냐? 일곱 번째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. 현재 매매 수익률은 플러스 0.37%,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4%입니다. 매수일자는 2021년 7월 1일이고요. TCC 스틸의 업종은 이게 철강 중소형주로 이제 분류되고요.
이제 뭐 철강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이게 또 어찌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또 묶이게 되죠. 요즘 철강도 좋지만 2차 전지도 좋고 이게 두 가지 어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데 2차 전지 원통형 캔을 독점 공급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. 이 3사죠. 그 LG화학, 삼성 SDI 이렇게 독점 공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돼서 이제 TCC 스틸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잘 나왔던 종목이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쭉 거래를 해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냈고요. 최근에 바로 매수했다 바로 파는 또 이런 또 경험도 있었네요. TCC 스틸은 이 변동폭이 꽤 큽니다.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사실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움직임이 좀 그 변동폭이 크고 다이나믹합니다. 그래서 이제 7월 그 1일날 추가로 이렇게 매수를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수한 거래 내역을 보면 이것도 뭐 한 건뿐이 체결이 안 됐죠. 이제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물량을 확보를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은 물량을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진다면 이 손익비가 안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은 항상 좀 고민을 해보고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. TCC 스틸을 매매 리뷰 해보자면 이 매매 승률이 좋은 종목은 이제 비중 베팅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승률이 좋으면 승률과 어찌됐든 수익금도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승률이 잘 나오면 그런 승률이 좋은 종목은 비중을 좀 실어서 그 수익금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베팅 금액을 거의 획일화해서 거의 같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비중을 좀 조정하는 것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. 마지막 종목입니다. 이제 종근당 바이오 요걸 매수했고요. 매매 수익률은 이것도 물타기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3%에서 마이너스 26.55%로 손실을 좀 줄이는 그 매수를 했습니다.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4%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앞으로 추가로 물타기를 더 해야 될 텐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정도의 그 손절가에서 손절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일자는 2021년 7월 1일 매수했고요. 이 TCC 스틸 내용이 여기 있네요. 2차 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독점 공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종근당 바이오는 이제 건강 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제약 바이오 업체고요. 대표 상품으로 이제 락토핏 유산균 요게 있다고 합니다. 종근당 바이오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에 매수를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물려 있는 상태로 어떤 대응을 거의 못 가끔 반등이 올 때 일부 물량을 아마 정리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이때 손절하기 참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뭐 조금 남은 물량을 계속 갖고 온 것 같은데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. 물타기를 통해서 마이너스를 지금 한 절반 정도 절반까지는 안 되고 한 30-40% 줄인 것 같고요. 추가로 좀 더 뭐 매수를 하든 뭐 그런 방법으로 좀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을 탈출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라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. 이것도 뭐 매수가 많이 안 된 거 보니 시세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종근당 바이오에 대한 리뷰를 해보면 이 종근당 바이오는 이제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고점에 물리면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기회마다 그 물려 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손절한 건 잘한 것 같고 현재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이고요. 이후에 뭐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아니면 그대로 횡보할지는 이 주가를 뭐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그 세력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매집이 완료된 걸로 좀 제 나름의 생각을 하고 그 시간도 오래 걸렸고 가격도 뭐 어느 정도 조정을 가졌기 때문에 뭐 속는 셈 치고 재매수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.
이렇게 뭐 많은 종목을 지금 매매를 했는데 이게 뭐 매매가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힘이 드네요. 그래서 이제 매매 그 종목을 그 포트를 좀 압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좀 해보겠습니다. 현재 잔고는 이제 스윙 계좌에 16종목이고요. 단타 계좌는 이게 36종목 있다고 하는데 많이 몇 개 손절했지만 또 추가로 편입된 상품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이 있어서 쉽게 이 종목이 줄진 않는 상황이네요. 그리고 이제 실험 계좌는 대용 제약, 이게 이제 그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나타나는 것 같고, 사실 제약바이오 쪽이 뭐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이쪽 그 실험 계좌도 조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윙 계좌에서는 이제 클래시스가 현재 플러스 뭐 18%인데 아마 추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2만 몇백 원인가요? 그쯤에서 이제 조정받고 쭉 내려오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양인데 이때쯤 이제 추가 그 매수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그 외에는 뭐 하이닉스, SK 하이닉스도 좀 올라온 것 같고요. 뭐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현재 주식 자산은 이제 현금 비중 30% 만들기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전거래일 대비 5만 원 뭐 상승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잔고 금액 상승률이 지수 상승률보다 뭐 좀 커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적게 나온다면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없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. 현재 자산은 이제 4,495만 6천 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오늘 그 매매 일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이 매매 리뷰를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고 뭐 이렇게까지 들여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은 이제 복귀라는 차원에서 좀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제 나름 좀 이렇게 좀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거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은 또 새로운 또 매매지로 또 다시 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